아니 그냥 뭐 여러분들 제가 둘러봤는데 여러분들 말씀을 먼저 듣고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편하게 하시죠. 질문부터. 네. 오늘 비공개 간담회 진행하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내용 오고 갔는지 궁금합니다. 네, 한숨 소리가 좀 서로 많았다는 말씀드립니다. 상황은 매우 안 좋다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을 구체적 수치나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했다는 거, 그리고 앞으로 상황이 개선될 가능성보다는 악화될 가능성이 많다는 점들을 좀 명확하게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뭔가 좀 근본적인 대책을 신속하게 수립하지 않으면 의료 현장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심각한 붕괴 상황에 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여야 의정 협의체를 오늘 오전에 민주당에서 제안하셨는데요. 추석 연휴에 의료공백 우려가 높은데 여야 의정 협의체가 추석 전에 좀 뿌려질 수 있다고 보시는지 여당의 반응이 좀 어떤지 궁금합니다. 국회 안에 의료 대란 사태에 대한 현황 파악 그리고 가능한 대안들을 만들어 보기 위한 일종의 여야 협의기구를 만들자, 논의기구를 만들자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 한동훈 대표도 저도 공감했던 부분입니다. 정책위 의장이 아침에 저한테 얘기한 부분도 우리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과 원내수석, 정책수석이 같이 하기로 했던가 뭐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함께 논의하는 테이블을 만들기로 했다고 해요. 근데 추석 전에 이번 추석 응급 대란, 예상되는 응급 대란에 대해서 실효적인 대안을 과연 만들어낼 수 있을지는 그렇게 낙관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노력을 해봐야 되겠죠. 정부에서 응급체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는 하면서도 군의관들 공보위라 그럽니까? 네. 군의관 공보위를 투입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는 응급의료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의료 현장에서의 얘기는 지금 군의관이나 공보위 투입으로는 실제로 별로 도움이 안 된다. 뭔가 다른 근본적 대책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이구동성으로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저희도 실제로 응급의료체계 보강에 실제로 과연 도움이 되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대표님, 지금 의료 대란을 해결하는 것 못지않게 의정 갈등의 근본 원인인 의대 증원 문제에도 실마리를 풀어가야 되는데 네. 대표회담에서도 26년 의대 증원을 유예하자는 얘기가 있었지만 국민의힘에서는 대표님께서 별다른 입장을 보이지 않았다고 보거든요. 의대 증원 문제는 좀 어떻게 풀어가야 된다고 보시는지. 국민의힘에서 왜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화의 물꼬를 틀기 위해서 문제 해결의 단초를 열기 위해서 한동훈 대표가 이제 제안했던 2026년 의대정원 증원 문제에 대해서 뭔가 논의하는 것도 하나의 가능한 대안이 되겠다는 말씀은 전에도 드렸습니다. 지금은 사실 이 문제 발생의 근본 원인이 의대 정원 증원 문제를 놓고 뭐 방향이나 지향은 일단 바람직하지만 그 규모 문제나 아니면 기간 문제나 또 증원의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 또는 증원의 내용 이런 것들이 충분한 대화나 합리적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돼서 과도하게 과하게 급하게 추진되는 바람에 사실은 생긴 문제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이런 일방적이고 과하고 급한 의료 증원 강행이 사실은 재고될 필요가 있다는 점은 저희도 공감합니다. 다만 2025년
정원 증원 문제가 상당 정도 진척이 됐기 때문에 이 문제를 과연 되돌릴 수 있을지에 대한 가능성에 대한 논란들이 좀 있는 것 같고 2026년 정원 증원 문제는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그 부분까지도 저는 정부 또 야당들이 좀 터놓고 논의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인가 어젠가 우리 국무총리께서 하신 말씀 같은데 의료대란 원인이 의사에게 있다. 그건 결과를 말한 것이겠죠. 의료대란의 원인은 개혁을 하려면 정말로 복잡한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설득, 대화, 의견 수렴 과정이 필요한데 그런 거 다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급하게 강경하게 밀어붙이는 것 때문에 생긴 문제입니다. 사실은 지금은 의료개혁이라고 하는 장기 목표가 개혁의 추진 방식, 강도, 기간 이런 문제에서 전부 실수 또는 실패했기 때문에 의료개혁 목표 자체가 그 목적 자체의 정당성이 훼손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너무나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에 저는 의대 증원의 규모 또는 기간 또는 그 증원을 어떻게 분산 배치할 것인지 또 증원의 내용을 어떤 것으로 채울 것인지 그냥 단순히 숫자만 늘려서 될 일은 아니기 때문에 지역의료나 공공의료, 필수의료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그 부분까지 연결시켜서 좀 종합적으로 근본적인 전면 재검토를 좀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너무나 많이 일이 꼬여 있고 또 정부의 특히 용산의 태도가 너무 요지부동이라 과연 이런 대화나 노력이 의미가 있을까 하는 그런 자괴감까지 드는 상황이어서 참 걱정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여당 또 야당 간의 대화 또 정부와 우리 정치권의 대화 이게 꼭 필요하지 않겠냐. 그 중에서도 현장의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의료계와의 좀 터놓고 하는 좀 열려있는 자세의 대화, 소통이 꼭 필요하겠다. 시급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그런 측면에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대통령은 결단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야당이 할 수 있는 어떤 정책적인 결정이 없잖아요. 어떤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게 제일 답답한 면이죠. 그러니까 과연 야당이 나서서 합리적 대안을 만들고 또 의료계와 일정 정도의 의견 접근을 만들어내고 심지어 여당과 야당 사이에 일정한 의견 접근이 이루어진다 한들 과연 그게 정부에 의해서 수용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사실은 매우 비관적이죠. 그 점이 아마 모든 대화의 가능성 또 타협의 가능성 또는 문제 해결 완화의 가능성을 막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금의 상황이 너무 엄중하고 또 위험하기 때문에 현상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 또 우리 국민들의 여론을 잘 정리해서 여당이나 또는 그걸 넘어서서 정부에 전달하는 것, 뭐 그 일이라도 저희가 더 힘을 쏟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하신 말씀 좀 하시고 이제 정리하시죠. 네. 질문은 좀 더 안 받고요. 이거까지 하시죠. 네.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첫 번째는 명절에는 사람들이 위성을 해서 서울보다는 지역 의료가 좀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세종충대병원이랑 건대충주병원 그리고 강원대병원이 진료 제한을 공식적으로 밝혔고 그래서 한 개의 중요한 병원도 여러 곳이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논의를 했는지랑 그리고 두 번째는 의대 전문가 관련한 건 아니지만 지금 인터넷상의 계엄령설이 지금 퍼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좀 국민 불안이 커지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까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계엄 얘기는 적절한 상황이 아닌 것 같아서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조금 전에 지금 이 병원에서 제시한 자료를 보니까 응급실 내원 환자 수는 줄었는데 중환자로 입원해야 되는 중증 환자 수는 더 늘었다라고 해요. 그건 결국은 다른 병원들이 수용해야 될 중증 환자들이 이 병원으로 몰리고 있다 이런 뜻이기도 하기 때문에 결국 현재 상태에 이미 다른 일반 병원의 응급 체계들이 많이 무너져서 그나마 기능을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는 이 병원으로 중증 환자가 몰리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건 결국 지방이 취약 지역일 텐데 말씀하신 것처럼 추석이나 이럴 때 지방에서 응급 중환자들이 발생했을 경우에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좀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지방의료, 외곽의료 이런 쪽이 무너지고 있고 그게 이제 핵심 중심 역할을 하는 이런 병원들로 이 대학병원 같은 데로 몰리고 있는 상황인데 추석 때나 이럴 때 지방에서 중증 환자가 발생할 경우에 대한 대책은 아마 평소보다도 더 심각할 것 같아서 우리 정부 차원에서 이 점에 대해서 뭔가 좀 대안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네, 그만. 네. 대표님께 질문은 좀 그만. 이거 관련된 질문은 아닌데 방금 정부에서 연금 개혁안 발표가 돼서요. 보험료율 13%. 근데 그거 안 할 거예요. 하지 맙시다. 나중에. 그거는 나중에. 저희가 연금 개혁안 같은 경우 몇몇 기자분들이 전화 주셔서 제가 단문 드렸는데요. 저희가 내부 회의를 거쳐서 입장을 좀 밝히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주신 말씀 외에 오늘 나왔던 얘기 한두 가지만 좀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잠깐 언급은 하셨지만 군의관이나 공보위 파견으로는 도움이 안 된다라는 얘기를 어제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들었지만 현장에서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케이타스 기준에 따라서 중증도를 분류해가지고 중증 환자와 경증 환자의 본인 부담금 차등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무적으로 그것이 현장에서 작동되기가 굉장히 어렵다. 아규먼트가 끊임없이 생길 것이고 그 아규먼트를 해소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많은 역량이 낭비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실제 제가 어제 들었던 얘기는 그런 것들이 두려워서 차라리 경찰이 좀 나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 얘기 나왔고요. 그 다음에 오늘 병원장님도 오셨기 때문에 여러 얘기들을 응급의료 말고도 얘기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의대생 교육 관련된 얘기였는데요. 지금 2학기 수강 신청률이 4, 5%대밖에 안 된답니다. 그래서 대규모 유급이 현실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내년도 교육이 거의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할 것 같다는 우려를 저희 쪽에 전달하셨습니다. 그런 부분도 오늘 응급의료와 관련된 건 아니지만 최근 상황에 관련돼서 얘기가 나왔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하시죠. 네, 마치겠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어요.